곽 교육감은 그러나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데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보직 매수 행위라고 봐야 하나요?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 인격을 걸고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실질 심사가 끝난 뒤 법원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저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진실이 저를 자유케 할 겁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진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4개월 동안 22차례 집중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과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낙곰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응원에 힘입어 서울교육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담대하게 빈 곳은 채우고 막힌 곳은 뚫겠습니다.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신 낙곰수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3회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최고의 책 닥치고 정치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 의혹 정봉주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달려라 정봉주. BBK 판도라 상자는 열릴 것입니다. 핵무기도 있는데. 핵무기가 뭔데? MB와의 관계가. 성역 없는 보도 서울 3700에 3203으로 전화하면 정기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 18세 10세를 달성했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 뒷담화. 이젠 어플리케이션 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나는 꼼수다 1회부터 18회까지를 기록한 책.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책도 읽고 이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2012년을 사는 시민의 지식병기. 모르시면 섭섭해요.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과 함께 온 나는 꼼수다 멤버들의 합법적 특별면회를 거부한 서울구치소장에게 이 정권이 11개월 남았다는 뜻을 담아 권불 11개월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어 보내려다 한자를 몰라서 못 보내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독수 공방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끄럽게도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서울구치소에서 현 정권 실세였던 김도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셔서 인사하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이러다가 구치소가 MB 캠프가 되겠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한 사발. 며칠 전 식단은 참치찌개였습니다. 그러나 참치는 없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참치는 어디 있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교정 당국에 묻습니다. 참치찌개라 해놓고 참치 행군찌개를 주시면 어쩌란 말이요.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참치찌개엔 참치를 넣어주시오. 두 사발. 저는 홍성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수감 번호는 271번. 절 어디로 보내든 저들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지역 기반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것은 대동여지도 깔때기. 그리고 F3는 제가 콴타나무로 이감되더라도 매주 찾아올 잡놈들. 저를 이리로 이감시킨 자들아, 잘 듣거라. 실패! 봉주뉴스, 계속해서 봉주단신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입감 직전에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설날이 다가왔어요.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앉아갖고 이제는 이번 4월 11일 총선에 어떤 좋은 정당에 투표할까.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이 하나로 손잡고 되는 그러한 4.11 총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에 가족들의 안부도 묻고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면서 4.11 총선에서 꼭 이렇게 극악무도한 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뱃돈은 여러분들이 사식위원회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가 1월 16일부터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시위에 나선 주인공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입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월 17일 취임 인사를 위해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봉주 구명위원장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1월 18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1년 실형을 받을 죄를 지었다면 박근혜 위원장은 3년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봉주 전 의원의 새 주소입니다. 우편번호 350-80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271번 정봉주. 이상으로 봉주단신을 마칩니다.
잠깐만 이거부터 하자. 이빨 1. 네. 이빨 2지 뭐 일빨 1이야. 그렇지? 네. 그럼 다시. 씨발. 음. 자, 그러면, 부재자 멘트. 부재자 인트로. 이빨 1.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빨 1. 안녕하십니까. 너무 낯설어 사실. 오랜만이야 이거. 네. 낯설다 이거 씨발.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낯설어. 너무 오랜만에 인사한 것 같아요. 봉도사부터 해야지. 정봉주 의원부터 해야지 분위기가 싹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정통하면 막 웃어야 되는데 봉도사가 안 웃어. 오늘 추워서 이불 덮고 누워 있어요. 저 뒤에 예. 봉도사 사진을 눕혀놨어요 저희. 예. 홍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직 그 홍성교도소의 이 난방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현지 적응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신대 사진을 소파에 눕힌 다음에 이불을 덮여놨습니다. 네. 이빨 3. 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업을 한 김용민입니다. 예. 뭘로 전업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시사평론가 김용민 선생 맞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어제 전화를 잘못했나요? 시사평론가 그만뒀습니다. 그럼 뭘로 전업했어? 웃기지 마, 나 뭐. 아니, 우리 김종수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성대모사 전문가? 그렇지. 나는 앞으로는 우리 나는 꼼수다, 에서 잘 보여가지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김용민 씨를 빨리 우리 삼성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삼성의 후계자로, 키워야 되죠. 후계자? 당신은 나하고 친해서 안 돼, 삼성에는. 주진우 씨도 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건방져가지고, 주진우의 천적인 조현호를 빨리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현호야 들썩거리고 있어,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밤에도 휴대폰 안 꺼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현호입니다. 야, 웃기지 마, 오늘 저는, 모기 장인 관계로. 그나저나. 되도록이면은 낮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조현호, 청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한 장 보내셨어요. 드디어 받았어? 예. 드디어 받았군. 제가 읽겠습니다. 김용민 귀하. 귀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내사 사건에 관하여 피내사자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2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개 진흥 1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게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러니까. 문의할 게 있는 사람이 불러, 씨발. 궁금한 놈이 와야지.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이 잡아가세요. 예. 그나저나,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장난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욕이 지나치다. 씨발이 뭐냐. 젖같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 아버님이 전화했어?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래,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적인 욕이 없는지 한번. 기독교적인 욕.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옛날에 예수의 진짜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예수일 것이다. 뭐 이런 게 옛날에 그림처럼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예수가 만약에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면은 사투리를 썼을 것이다. 우이 씨발. 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이 씨발 이 개새끼들이 말이오. 알지? 개의 자식들. 이 개의 새끼들이 말이오.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난 확신합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하고 개새끼하고 뭐가 달라 도대체? 걔는 그래도 착하기라도 하지. 그래서 아버님이 앞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래? 그래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당분간. 독사의 자식들. 아무튼 요새 김 교수가 욕도 하고. 너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하드코어한 욕을 한다고? 어떤 보수 단체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부디 좆가세요.
그런 애들 대꾸해주지 마. 근데 바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음란 유포죄 뭐 그런 게 있나? 야, 씨발, 그러면 수술한 사람들 다 음란죄야? 이 씨발. 그러면 아니, 소리 안 나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따,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 나 연관 검색어에 그런 것도. 나 참. 아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홍성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됐잖아요. 정봉주 어제였습니다. 전 의원.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법무부 얘기는 뭐냐? 좋은 곳으로, 좋은 수감시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봉주 의원에게 좋은 수감시설은 패순노모, 그리고 가족들이 쉽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좋은 수감시설이지. 사실, 기결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가 걸어놓은 소송이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다시 맞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었어야 됩니다. 정치범들은 노역을 안 시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범들에게 구치소 교도소의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징역 1년 이하잖아. 그런데 보통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게다가 또 보통 늦어도 이감 하루 이틀 전에는 가족한테 알려주지. 본인이 다 압니다. 근데 씨발 아침에. 그래서 흉악범이나 사형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흉악범이나 탈옥이 우려되는 사람은 그날 아침에 얘기해 준다는데. 네. 예. 그러니까 탈옥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어. 흉악범. 그리고 각각 흉악범. 그리고 청송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성이나 청송은 교도관들한테도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승진을 운운하면서 각별히 감시하고 접촉을 차단하라 이런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귀찮게 하겠고. 그리고 멀리 떨어뜨립니다. 귀찮고 가능하면 멀리 보내서. 그렇다면 저희가 더 많이 가야지. 더 많이 갑니다. 각하가 싫어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김진숙 의원의 희망버스 있었잖아요. 네. 봉주 버스 앞에는 저희가 안내원으로 타서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는데 뭐가?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김어준 총수가 연애 상담을 해주는 거죠. 연애 상담, 김어준 연애 상담 뻔한데 남자친구 있어 헤어져 또 있어 또 하나 더. 결혼한 사람 이혼해. 아니 이제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괴롭혀 드려야지. 그렇죠. 각하가 싫어한다. 그러면 저희는 합니다. 내 이름은 불도저 봉수 불도저가 나왔다. 개고기를 먹으면 힘이 솟는 봉수 불도저. 땅만 찾아 돈만 찾아 낯설은 국민의 뜻 조중동 함께 가지요. 물대포가 나가신다 국민 비켜라. 불도저가 나가신다 헌법 비켜라. FTA 밀어붙여 딴 나라 불도저는 숫골과 함께 그 맞고 귀 맞고 헤쳐먹는다. 양극하고 물까지 먹으면서 정문에 열린다. 수줍은 꼼수 불도저 꽁꽁. 지난주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우리가 미국에 강연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탔다. 그러면서 뭐라더라? 99%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라고 그랬던가? 네네, 배신자라고죠. 배신자, 낙곰수 뭐 이런. 누구를 배신했지? 몰라. 지들을 배신한 거지, 지들을. 내가 알았어. 근데 일반적인 대학 초청을 해도 비즈니스 태워요, 요즘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타고 싶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장거리라서 일정이 너무 많아서 탔다고 한들 그게 어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애들이 촌스러운 게 이런 거를 공격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아니 이럴 수가 진보적인 척하더니 이런 비즈니스석을 탔어. 이 위선을 떨다니 그 얘기하려고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얘네들이 만들려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고 너무 후져서 씨발 똥 나올 것 같아 말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니들이 버림을 받는 거야. 아직도 그런 줄 아니까. 게다가 여기 관련된 졸라 재밌는 제보가 있어요. 그렇죠. 현지 언론사에
그 낙곰수가 비즈니스를 탔다. 이 내용을 보도하라고 기관원들이 압력을 가하고 다녔습니다. 기관원들이. 네. 예. 그 기자가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고. 네. 제보했어요. 당시 쪼잔한 것들아, 씨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자가 한 말이, 자기가 이렇게 거부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봤더니 한국에서 바로 똑같은 기사가 났더라. 네. 이것도 그렇지만 1월 10일. 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원래 쪼잔하잖아. 진짜 너무 쪼잔해. 그리고 너무 꼼꼼하고. 촌스러워, 이 바보들이. 우리한테 그거 안 먹힌다고 다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아니, 애들이 발전을 하네. 방송을 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씨발. 서로 의논들 좀 해. 사실 저기 꼼수에 대한 쪼잔한 꼼꼼한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 배우게 생겨서 그렇게 사실은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창피해 죽겠어. 근데 사람들이 워낙 전화를 네이버에 하니까 네이버에서 대학교 학력 위조인가 그래서 고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화를 누가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했대요. 고졸 아니냐고? 아니, 저의 대학 학력 위조인데 뭐 학력 위조인데 왜 저걸 해줬냐고, 대졸이라고 해줬냐고.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다는데 왜 그런 터무니없는 작전을 펼쳤을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뭐 비행기 하고 뭐 그 다음에 주변에서 쭉 나왔잖아. 네, 그 다음 날에 사실 포문은 조선일보에서 정봉주 옥중 편지 검열 걸려서 못 나온다, 낙곰수의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쓰냐면요. 낙곰수 공동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는 최근 자기가 근무하는 모 주간지 최신호에 자기가 근무하는 모 시사이니까 누가 몰라. 그러니까 애들도 하는데. 야, 주진우 시사이니까 대한민국 다 알아 이제. 네 이름 대고 조선일보 소속되는지 안 되는지 말하면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가 면회 갔는데 그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미권스하고 낙곰수 3인방한테 주는 편지는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뭐 저기 낙곰수를 만난 거는 행운이었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해가지고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게 거짓말이래요. 정 의원이 수감되기 전에 측근한테 맡겨놓은 편지로 알고 있다. 이걸 멘트로 썼어요. 게다가 또 물어보기도 했어. 다시 한번 가가지고. 네. 이 편지 못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게 맞냐고. 맞대. 네. 사실 우리 인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겠다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야, 웃기고 있다고 그냥 돌려보내. 근데 거짓말이라뇨.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이제 군소 언론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저는 군소 언론 맞아 이제. 아니 그런 기사 써봐야 반향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네. 아니 반향 있어 씹히는 용도로. 아니 근데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다, 괴담을 유포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덧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이제 안 먹힙니다. 방상훈 사장님, 우리가 누구 제삿날 여자를 불러다 술을 먹었습니까? 뭐 연예인한테 접대를 받았습니까? 이런 걸로 안 먹혀요. 왜 그러세요? 제가 또 아주 명 트위터리안 아니겠습니까? 씨발, 무슨 깔때기야. 갑자기, 헉했다, 자기가. 트위터 깔때기라고. 존나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명 트위터리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자기가? 돼지 트위터리안 맞아. 제가 비즈니스성 논란이 있었을 때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 세 사람은 거적대기에 구멍 3개 내서 나룻배 타고 노저 미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뭐 그냥 회계 시리즈가 본문을 반성 시리즈가 완전 터졌어. 네, 뭐 그렇습니다. 반성 시리즈 좀 얘기해 줘봐. 좌빨 그러니까 우리가 좌빨 주제에 비즈니스성을 타고 갔다. 그래서 내가 반성한다. 앞으로 배 타고 가겠다. 노조어서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이 관련된 댓글을 쭉 쓰기 시작했는데 졸라 재밌어 이거. 하나가 시리즈로 나왔어. 회개합니다. 좌빨 주제에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녔습니다. 독학이라도 해야 할 것을. 회개합니다. 좌빨인 주제에 아이폰으로 트윗질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면지에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동네 전봇대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쓰고 있는 그 좌빨이 한 얘기에도 있어요. 공중전화 지고 다니면서 전화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봉화를 해도 봉화.
봉화 좋네. 핸드폰을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옥상에서 봉화로. 좌빨 주제 교복 많이나 입고 다녀야 할 제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회개합니다. 똥 싸고 모 일보로 닦았어야 했는데 엠보싱 휴지로 닦았습니다. 반성합니다. 좌빨 주제 윈도우 7을 깔았습니다. 도스 깔게요. 내가 보고 지금 웃긴 게 있어. 예. 회개합니다. 교양 과목으로 골프 수강했어요. 앞으로 자치기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어. 좌빨 주제에 라면에 계란 넣었습니다. 네. 좌빨 주제에 다이어트 중입니다.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반성의 의미로 오노드기 밑에서 노숙하겠습니다. 노숙해? 그리고 하여튼 비즈니스석 타고 간다느니, 차가 어떻다느니, 집이 어떻다느니, 이런 거, 우리한테 안 먹힌다, 얘들아. 응? 네. 그러니까, 서로 관계 기관들끼리 좀 의논을 해. 의논을 해서 좀 바꿔, 씨발,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아이, 또 실패! 새끼들아. 이 회계 시리즈, 프리봉주, 프리봉주.net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쩐지 접속이 좀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열자마자 졸라 디도스야. 우리 딴지일보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몇 달째 디도스 맨날 받고 있고 몇 달째. 뭐 하는 새끼들아, 이거. 졸라 속실해. 씨발 맨날 디도스야. 근데 프리봉주도 열자마자 졸라 공격받고 있어요. 저런. BBK 소유주 뚫지 마!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BBK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BBK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BBK 행복의 문제 알지? MB와의 아요 문제의 시발점은 도곡동강 주인은 이상은 MB 아닌 제3자 그 땅을 계산하면 나오는 190억 나라면 주인 없는 그 돈을 뺏고 싶어 근데 그 190억 Go to the dance 다스는 30분 호연지기 BBK 투자 소유주는 김병준다 재테크 부자 다 같이 칭 아니니 끝까지 들어보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득 잘했다고 쳐 옵셔널 벤처 스캐미들아 모두 모여 소잡아 뭉쳐 수백억을 만들어 김병준 티어 다스 50억 퉁쳐 재판은 개미 다스 둘 다 걸었어 결과는 개미만 300억 벌었어 스위스에 300억을 은행에다 묶었는데 다스는 다 받고 개미 목숨 버렸어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BBK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BBK 내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행복의 문제 알지? MB와의 계속할게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게 다스와 경준이 가깝게 지내면서 이면합의 계약서를 넘겨받았네 미국에선 그런 계약서를 깔아내 마침내 그날 7월 8일 정사회담이라 미룬다네 찰필 어떤 애는 그날 아버지 진짜 길 죽었는데 죽어서도 늘 못 감아 God damn it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간단하죠. 주가 조작.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한국 두 가지 문제는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각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카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머리가 안 들어오고 돈을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놈이라면 국민의 30조나 되는 그 돈을 갖다가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자, 그러면은, 디도스 얘기 나왔으니까, 이 선관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디도스로 물타기 된 11.6 부정선거 사건이죠. 11.6 부정선거 사건. 이거 할 얘기 졸라 많아. 오늘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생겼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할 테니까. 아주 재밌게 돌아가요. 왜냐면 먼저,
이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선관위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 네. 근데 그 선관위가 적반하장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 뭐라고 냈냐? 검찰 수사 결과 선관위 내부 연루설 등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가해자 정당에서 사과는커녕 자료를 달라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디도스 특검법이 발의돼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 그러면서 한나라당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 근데, 말이 일면 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선관위 화난다. 이렇게 썼어. 선관위 화난다. 그럼 기쁘지는 않지. 이게 만약에 선관위가 한나라당에 자료를 줬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안 준 거라고 해봐. 조선일보에서 완전 미쳐 날뛰었을 거라고 선관위 죽이려고. 그런데 그냥 선관위 화났나. 그리고 드라이한 기사야. 이게 이제 얼마나 웃긴 거냐 짚어보자고. 난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웃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집 앞은 직접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 뭐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쳐. 예. 동사무소 적이야.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기 집 앞조차 직접 청소하지 않다니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참으로 나쁜 주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문을 이렇게 쓰나? 절대 그렇게 안 써. 네. 공무원들은. 네. 그리고 적반하장. 네. 뭐 일절. 커녕. 이런 대단히 감정적인 어휘. 아니할 수 없다. 응? 예를 들어서 나쁜 주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절대 쓰지 않아. 네네. 이런 문장은 행정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의 언어야. 응? 선관위 공문 다 뒤져봐.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의 어휘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자료를 달라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자료를 달라는데 왜 헌법기관이 국민 정서를 들먹여. 그냥 법규가 있으면 거기에 주면 돼. 응? 국민 정서가 근거가 되는 거. 이런 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네. 응? 그래서 저는 이 11.6 부정선거 사고 처리반이 존재한다. 그 사고 처리반이 이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나. 네. 이런 추정을 해보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더 웃긴 것은 선관위가 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네. 그런데 애초에 달라고 한 자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로그 파일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또. 뭐냐면 그냥 서버 구성과 세팅. 이거 알려달라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게 뭘 대단하다고. 이게 이 서버 구성하고 세팅은 이미 검찰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근데 달라고 했냐.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디도스 공격을 재현하려고 했다고. 네, 시원하겠다고. 그렇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졸라 웃겨. 아니 지들이 무슨 보안업체야? 한나라당이? 정당이 왜 디도스를 재현하냐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쇼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부터 선관위 내부 연루서를 제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한나라당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선관위 내부 조력자 없다. 나는 꼼수다가 틀렸다. 선관위 내부 조력자 없으니까 사건 끝. 그러려고 한 거라고. 예. 그래서 디도스 공격만으로 DB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재현을 하는 쇼를 크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엄증인이 뭐니 졸라 한 거 아니야. 나보고 오라고 지랄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재현이 안 되는 거야 씨발. 초반에는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도 있었거든. 있었는데 근데 이 서버, 이 장비, 이 세팅 이런 조건에선 디도스만으로 DB 연결이 안 끊어지는 거야. 지들도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쇼를 크게 해놨잖아. 응?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래서 사고 처리반이 생각해낸 해결법이 선관위가 거절한다. 이런 거지. 자, 거기. 그림이 이거라 이거지. 네. 응? 사고 처리반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큰 게
뭐였냐면은 경찰에서 1차 수사로 그 디도스를 공격한 친구들을 잡았습니다. 그 위에는 그 공씨도 그 최구식 의원의 비서와 국회의장의 비서도 찾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수사를 넘기는데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 명을 구속시키는데 구속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게임 업체 사장이 마약 중독자예요. 대마와 마약이 많이 나왔어요. 천정에서.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숨겨주려고 했던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조금 다르게 해서 기관과 기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니 안 했니, 조현호가 일렀니 안 일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의 핵심이 이 사람들의 윗선이 누군가 얘기는 쏙 들어가고 실체는 들어가고 계속 기관과 기관의 갈등, 한나라당에서 쇼를 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누구하고 갈등, 선관위와 갈등 이렇게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사람들이 그 이게 뭐지 하는 초점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포인트가 핵심이 사라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실 이 디도스로 DB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는 검찰에서도 재연해 보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검찰도 디도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결국 안 했어. 못했어.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했다고 이거. 네. 그리고 특검도 할 것처럼 했잖아. 응? 근데 국회 출석을 안 해서 특검이 지금 무산되기 직전이지. 한나라당이 국회 출석을 안 해. 그렇죠.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빼달라, 특검에서.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빼달라. 이게 남는 게 뭐야, 씨발. 그럼 디도스 하나 달랑 남는다고? 응? 이게 무슨 특검이야. 자,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20대 젊은이들이 그냥 재미로, 그냥 욱해서 그러면서 총 1,000만 원. 총 1,000만 원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대는 그럴 만한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20대에 우발적으로 뭐 술 먹고 연애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발적으로 선관위를 공격하고 디도스를 하고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쓰면서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강아무개 씨, 이 게임 업체 사장은 대포폰을 40개에서 50개 가지고 있고요. 대포 와이브로가 1,000개가 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도 많고요. 한 번에 통장에서 20억, 30억을 인출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최구식 의원의 비서는 강 씨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거부입니다. 그 강 씨는 벤츠 S600 2억이 넘는 차를 탔어요. 그리고 750, BMW 750 아주 고가의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전 세계를 그냥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력가입니다. 그 사람이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렇죠. 1,000만 원 받으려고 공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0만 원 받으려고. 누가 믿어야 돼. 20대는 그렇대잖아, 씨발. 그래서 수사기관이 신의 영역이라니까 더 이상 수사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이 1,000만 원 이 얘기도 했고 그런 시스템, 그런 보안, 그런 장비, 그런 조건 하에서 디도스만으로 홈페이지는 작동하는데 DB만 죽게 하는 거 못한다. 그러니까 디도스만으로 연결을 끄는 게 아니다. 이게 첫날부터 주장한 건데 지금 한나라당 하는 꼴을 보니까 확실해. 특히 알바들이 이 선관위 적반하장 사건 이날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의 방향을 보면 그 사고 처리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가 드러나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알바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댓글을 단 기사가 있어. 어떻게 찾아보냐면 다음에서 최다 댓글 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1월 14일 토요일 11번째로 댓글이 많은 한국일보 기사가 있어. 기사 제목이 한나라 디도스 자료 제출 요구 선관위 적반하장 맹비난.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이 제목 그대로 다음에서 검색해도 이 기사가 안 나와. 희한하게도. 안 나와. 내가 그날 이 기사를 보면서 알바임을 확인해가지고 기억해둔 거거든. 여기에 추천수가 가장 높은 댓글 처음부터 10번째까지. 이거 전부 다 알바야. 100% 확실해.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전부 쓴 건데 내가 하필이면 이 기사를 보고 있었다고 그때. 근데
30분 만에 추천수가 막 500개씩 늘어나. 500개씩. 추천수가 500개요? 추천수가. 조회, 뭐 이런 게 아니, 댓글 이게 아니고. 알바네. 추천수 500개씩 늘어나. 그리고 아이디를 봤어. 아이디를 보니까, KKAA, 뭐, SAM, 요런 시리즈로 쫙 나가. 그리고 졸라 올 때요. 아이디가, 거룩한 밤. 골고다 언덕. 그렇지. 내 안의 천사. 이게 다 길이는 양떼. 부정 종교. 졸라 기독교적이야. 빛나는 세상. 1번부터 10번까지의 댓글의 방향성은 딱 이거야. 뭐냐면 왜 선관위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 선관위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관위를 가만두라는 거야. 이 댓글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게 알바들의 댓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렇죠. 알바들한테. 네. 이 알바들 100% 확실하거든. 역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선관위 내부 조력자의 가능성이 졸라게 높은 거야. 졸라게. 디도스 만들어 끊어진 게 아닌 게 확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간단해요. 한나라당. 똑같은 조건에서 재연해봐. 못해. 이제 확실해. 제가 제가 취재한 IT 전문가한테 이걸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것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찾고 다녀요. 디도스 공격하는데 특정 창만 닫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처리반에서 나왔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었어. 초기에 이 선관위 시스템을 직접 세팅한 전문가하고 연결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양반 얘기가 그래. 지금 이 선관위 시스템은 디도스만으로 특정 페이지를 죽일 수 없다. 사고 처리반 여러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취재하고 있고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서가 나왔어. 알바가 나왔잖아. 원래 모든 사건은 조금만 단서에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다고. 이 댓글이 방향성이 미리 정확하게 지시됐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건 처리반이 이 지시사항을 전달한 거라고 봐야 돼. 그러므로 만약에 나한테 수사권이 있다. 이 알바들 IP를 다 조사해. 네. 만약에 PC방 나온다. 상관없어. 주변에 PC방에 제일 가까운 경찰서. 거기 연락해가지고 싹 포위해가지고 잡으면 돼. 그리고 그 알바를 잡았다. 알바를 조지면 조작이 나와요. 조작을 조지면 돈줄이 나와. 그리고 계좌를 추적하면 이 오다를 하다라는 사람이 또 나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이 선관위 사건 처리반의 실체, 이 12.16 부정사건의 진짜 범인들과 연결된 그렇죠. 고리가 나온다 이거지.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황씨, 강씨, 공씨, 실행자들. 김씨들을 찾았습니다. 명령자들이 없어. 명령자들만 찾으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부르면 돼요. 강씨, 그때 수십억대 재력가인데 왜 1,000만 원 받고 했니? 누구니? 부르라고 하면 됩니다. 대법원 40개, 50개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전화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아니 그거 하기 싫으면 이 알바들 조져 찾아낼 수 있어. 나한테 수사권 주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진짜. 수사권은 어떻게 너한테 주냐? 나도 없는 수사권. 경찰은 수사를 잘했는데 조현호가 망치면서 이게 사고 처리반이 들어온 거야. 조진호 4차구나. 뭘 4차로 까? 네 번째로. 뭘 까? 난 까라고 안 했어. 벗겨.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얘기했던 걸 종합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 새로운 이 단순하고 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정황을 하나 깔까? 새롭게 추가합니다. 하나만 깝시다. 하나만. 이게 당일날 주소를 입력하고 바뀐 투표소를 찾는 과정에 그 이전에는 없던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돼요. 뭐냐면 자기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게 만들었어. 이거 처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졸라 희한해.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어디 살면 어떤 투표소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왜 주민등록 번호를 중간에 입력해야 돼? 집업만 적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을 입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공공기관이 정말로 본인 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면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지. 그런데 이게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투표하는 당일날만 그렇게 돼 있었다고. 자기 주소를 찾는 과정을 불편하고
귀찮게 만들려고 했었어. 이런 소설을 씁니다. 이렇게 복잡한 소설과 플롯을 20대 청년들이 우발적으로 술 먹다가 했을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의 포인트가 새로 나오는 거야. 이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는 과정, 아무 쓸데없는 이 과정을 도대체 누가 왜 결정하는가? 이것도 하나 파볼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예요. 네. 네. 그리고 자, 저희가 디도스와 선관위 공격에 관해서 모든 그 의혹과 그다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괴담이라고, 얼마 전에는 괴담이라고 해서 꼼수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네. 졸라 공격했지 우리한테. 네. 씨발. 그때 니들이 괴담이다 그때 이거 기사를 정보가 한번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씨발. 이 개새끼가 어디서 야 이 씨발놈아 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린 개새끼 이거. 시원하네요. 예. 개우리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가자 씨발. 응? 여기까지만 하고 또 가게. 왜냐면은 선관위 오래 끌었는데 수사는 다 끝나버렸잖아. 네. 응? 더 이상 우리밖에 남은 게 없어. 네. 더 이상 이거 한 사람이 남은 게 우리밖에 없어. 하나씩 까기로 했어요. 네. 당시 네. 1차 술자리에 동석은 했으나 네. 검찰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술자리에 참석을 형님 그만. 했는데 예, 여기서 대충. 검찰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안 된다니까. 이거 그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술자리 얘기하면 안 돼. 우리밖에 몰라 지금. 삐. 얘 내가 편집할게 이거. 그러니까 안 돼. 나 편집하지 마. 편집을 하지 마. 이런 말 안 했잖아. 아니. 좋아 그러면은 삐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주진호. 왜? 왜 이렇게 경찰을 위해 주지? 경찰. 나는 경찰은 사랑해. 그렇다면 좀 빠져나와서 조사를 받아. 뭘 말도 안 돼. 당신이나 조사를 받아. 2년 동안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난 부르질 않아. 뭘 부르지 않아. 자 어쨌든 저희가 네. 이 선관위 부정선거 사건 네. 안 놓습니다. 물은 거 이거. 절대 안 놓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어요. 대학생들이 방학인 와중에도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모임은 지난해 11.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치 세력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이들은 또 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대학생의 참여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월 개강이 되면 봄꽃이 퍼지듯 이 선언은 이어질 것입니다. 자, 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연락해라. 얘들아, 사고 처리반. 그렇죠. 연락 좀 줘! 맥주 한잔 하자, 씨발.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에서는 매일 낮 12시에 전 세계 각지에서 정봉주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칩니다. 각자 계신 곳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펼치시고 그 장면을 기록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프리봉주 단넷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가상 설날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명박이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떼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설 명절 되기 바랍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제 존재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제게 다른 무슨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감세 정책 때문에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서민 여러분,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여러분.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누구요?
제가 전과 14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끊어. 지하간 2교대 12시간씩 전람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계획을 세워 나왔습니다. 전람 감사합니다. 낙곰수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민주통합당 당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잠 좀 더 자는 거예요. 후보 시절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감옥에 있는 우리 봉도사 꼭 석방시켜야지요. 정봉주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서 빨리 구출을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갇힌 표현의 자유도 꼭 석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MB정부 4년 얼마나 힘드셨어요? 99%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온 국민이 불행의 늪에 빠졌어요. MB의 실정, 비리, 부패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단호하게 찾아서 처벌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성원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내 맘을 몰라줄 수 있니? 진실을 알고 싶어. 왜 나를 가둬둬 이 좁은 감옥에. 절대로 각하는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복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사명 고유의 위장 전업 위증 교사의 금품 살포의 거짓말까지 흠프로 막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거짓말 잘한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 나는 꼼수다. 12.6 서울시장 재보선 이거죠. 부재자 투표도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또 나왔잖아. 네. 요거 용민이가 다 때려치고 요새 네. 방송 다 때려치고 이런 거 조사하러 다녔는데. 시사평론가 안 합니다. 시사 흥신소원. 예. 그렇지. 돼지 수사가 출동했다, 씨발. 멧돼지가 출동을 했습니다. 잘해봐. 우리 흥신소에 내가 취직시켜줄게. 자, 지난번에 그 선거 결과 득표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경원 몇 프로? 나경원 진 게 중요하지. 46.2, 박원순 53.4. 꽤 상당한 표차였습니다. 그렇죠. 예. 편안하게 그 투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사람들이 투표하려는 열망이 진짜 강했던 거지. 씨발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든 가서 투표한 거야. 예.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전체 득표율을 따져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긴 곳이 말이죠.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되겠죠. 여기하고 용산 4개 구뿐입니다. 자, 그런데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어디 다 이겼어요. 25개 구 다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졸라 이상해.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1.7배 이긴 관악구에서도 나경원이 이겼어요. 이런 일이 신기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재자들, 그러니까 나경원을 좋아하는 사람만 부재한 거야, 당시에? 그렇죠. 지난 2010년 서울시장 당시에 보면은 0.6% 차로 한명숙 후보가 졌죠? 그렇죠. 근데 부재자 투표는 어땠냐? 그때는 천안함 논란이 대단했죠? 그렇죠. 또 그래서 군부대 분위기가 삼엄했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할 때였습니다. 이때도 25개 구 중에서
강북구 마포구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자, 심지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자만은 25개고 모두 승리를 했는데 전체 투표에서 졌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네. 아니 왜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만 부재하냐고. 예. 씨발. 부재자 투표는요. 비율이 누가 가장 높겠습니까? 군인 아니겠어요? 군인의 대부분은 20대지. 예. 20대가 당시 누구에게 더 많은 표를 줬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는 출구조사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박원순 후보 지지율은 69.3%였습니다. 70%였어 거의.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짬밥에다가 한나라당 지지하게끔 만드는 약을 넣었다는 것일까?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 용산구, 여기는 한나라당의 네. 전통적 강세 지역 아닙니까? 네. 여기 빼놓고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은 전체 득표율에 비해서 부재자에서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항상 10% 많다는 겁니다. 더 많다.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이 46%라고 치면은 그 말하자면은 부재자 투표율은 56% 정도 나온 거예요. 항상. 일정 정도 10% 많게. 그러니까 그 강남 3구하고 용산, 강동구 빼고. 네. 이건 또 무슨 조화지? 졸라 희한한 조화지, 씨발. 물론 정확하게 10%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중구, 양천구, 금천구는 11%대, 강서는 10%대, 성동, 광진, 중란, 강북, 마포구로 동작은 9%대, 종로,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영등포는 8%대. 거의 10%대죠. 10% 맞췄네. 예.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정보입니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에게도 드디어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1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개로 나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목사 아들 돼지는 일개 군소 매체에 불과한 조선일보의 사장 방상훈 씨는 찾아뵙고 수사하면서 세계 1등 팟캐스트 방송 PD인 나에겐 왜 오라가라 하느냐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주진우 기자에게 거듭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나경원 한나라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고소를 했는데 말이죠. 주진우 기자에게 발부된 출석 요구서 벌써 어른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이 시간은 조현호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화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졸라 그래서 신기해.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뭐 정권 차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부재자 투표 결과를 불법 기획한 것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하지만 요거는 특검과 수사당국이 밝혀내야 한다. 꼼꼼한 분들이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졸라 이상하네. 또 게다가 관악구만 보더라도요. 5,893명이 부재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군인 경찰을 뺀 나머지는 거소 투표 신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신청 대리 투표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게. 꼼꼼한 분들. 물론 우리 선관위가 또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관위의 반박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이 61.1% 득표했지만 부재자 투표는 48.4%에 그쳤다. 강금실의 경우는 전체 득표율은 27.3이지만 부재자 투표율은 40.8%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당시에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니 부재자가 보통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정상이 당연한 거지. 5년 전 얘기라는 점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도 부재자 투표의 다수표인 20대의 반 한나라당 성향이 다수라고 그 당시 그렇게 드러났다면은 지금도 그러면 거꾸로 뒤집혔어야지. 그렇지. 더 많이 뒤집혔잖아요, 지금은. 왜 지금은 근데 역으로 10%가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역으로.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실업, 청년 실업, 그리고 대학교 팍팍하고 그렇게 시국선언 나오면서. 지난번 2010년 선거는, 그래, 뭐, 천안함. 그러니까 선관위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주장이잖아. 선관위 주장은 진보 진영이 여당일 때는 진보 진영이 더 높게 나왔다, 부재자에서. 이런 얘기잖아. 아니, 그거는 부재자가 군인이 제일 많고, 20대고, 20대, 30대의 성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더 높고 이번에도 그렇게 증명됐으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고 이번에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렇죠. 이번에
아무리 이번에 20대가 갑자기 군대 안 간 20대는 70%가 박원순을 찍었는데 군대 간 데서는 뒤집힌 거 아니야 지금. 군대 간 젊은이들은. 그렇죠. 저기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만났던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차가 0.6% 정도 됐나요? 예, 그랬죠. 그 이후에 2%를 찾기 위한 꼼꼼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한나라 그 당이 그 선관위를 공격한 사건도 그렇고 부재자 투표는 아무리 봐도 고쳐보고 다시 봐도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해. 이거 특검해야 돼. 많이 이상해. 이게 너무 이상해. 민주당의 온갖 비리조사위원회 이석현 의원입니다. 87년 대선 때 구로구 용산구 등지 개표소에 부재자 투표함이 시건장치가 열린 채 도착했고 개봉해보니 노태우 후보의 투표지가 수십 장씩 무더기로 나와서 표 바꿔치기의 의혹이 일어났던 악몽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떠들어대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5개국 부재자 모두 나경원에게 다수표를 줬다. 아니, 그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거 안 돼. 군인, 안 되고. 예. 이거는 뭐, 군대 간 사람들한테 약 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한나라당만 지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약을 탔냐고. 그런 약 개발 안 됐어요. 아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대가 다 이상해졌어. 누구? 갑자기? 20대가 뭐 20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하질 않나. 한나라당과 관련된 20대만 이상하게 나와. 지금. 아니 근데 이 사건들하고 졸라 희한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졸라 희한해. (2008년)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현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대표가 됐다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대표가 할 수 있는, 단지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에게는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공자님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믿을 신자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한나라당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때 존경하는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는데 우리가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박희태 국회의장 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지목된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압수수색 도중 집에서 나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박희태 회장님 지시하신 거 맞나요? 검찰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배포를 지시한 사람을 확인하면 계좌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단계까지 수사가 진척되면 전당대회에 뿌려진 돈의 규모와 출처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분위기는 정몽준 1위였다고. 그렇죠. 그런데 각하께서 박희태를 대표로 꽂아라. 친이에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박희태가 갑자기 불려옵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재호 의원이 당시 낙선했단 말이지. 네. 당대표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낙선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정몽준은
싫어하잖아, 우리 각하가. 왜? 우리 몽준이를 왜 싫어해? 근데 아니 당대표 시켜주는 거 싫어하지. 아니, 비주류죠, 맞죠? 그러니까. 머심이 왜 우리 몽준이를 싫어해? 아니 자기가 머슴으로 있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머슴은 머슴이야. 그리고 그래도 정몽준 그 머슴 밑에서 계속 조아리고 있잖아, 지금 푸들처럼. 몽준이 개새끼. 아, 이거 웃겨, 이거, 씨야. 너 이제 고소고발 나갔다, 이 새끼야, 이 돼지야. 좋겠다. 정 회장님, 사랑해요. 정몽준 뒷빛 엄청 심해. 아, 진짜? 회의하다가, 그 국민통합 20일 시절입니다. 회의하다가, 거기는 그 교시 같은 분위기인데, 정몽준 의원한테 누가 좀 약간, 거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책상 치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렇게 정몽준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박기태를 당선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돈봉투가 돌았다. 물론 돈봉투가 돈 게 일종의 관례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그 동네는 돌아요. 근데 이제 액수가 커졌는지 어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그 조정만 현재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이 당시 그 부하였던 고명진 보좌관에게 시켜서 고승덕 의원 사무실에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에 휘말려서 은평의 안병용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구속되죠. 구속. 이 양반은 이재호 라인이에요. 네. 구속되고. 근데 이 사건을 잘 보면 선관위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 박기태 국회의장도 이 선관위도 등장하죠. 네. 또 김효재. 청와대 라인이었죠. 청와대 라인 이쪽에도 등장해요. 주요 인물들이 양쪽 더블 캐스팅이야 지금. 비도스 브라더스는 돈봉투 브라더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등장 주요 인물이 같다. 그리고 또 배역도 비슷합니다. 역할도 비슷한 것이 비서관 보좌관들이 철없이 한 일이고 의원들은 몰랐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진다.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아니 그냥 나와도 안 돼요. 무슨 불출마 책임지 그게 무슨 책임이야.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이 그냥 자의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게 이제 친박과 친이의 엿 배틀, 엿 셔틀이 시작됐는데 친박 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 했는데 고승덕 의원을 내부 고발자 코스프레 코스프레 시켜가지고 차도 살인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참에 친이 쪽을 싹 정리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한나라당 그러면서 이제 당명도 바꾸고 막 씨발 일명 정리여시지. 그렇죠. 싹 정리하는 정리여. 젊은 애들 브로치로 몇 개 쓰고.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상득 그 보좌관 뇌물 사건. 그렇죠. 그리고 최시중 양아들 뇌물 사건. 그리고 이재호, 안병용 구속. 그리고 박희태 지금 이 친이계의 6인회라고 있었어요. 6인회. 이 거론된 사람에다가 김동용, 명박이 형, 시중이 형, 상득이 형, 지금 거론된 사람이 다야. 정용이 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다 걸려 있는 거야. 모조리 한꺼번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검찰이 졸라 빨리 움직인다는 거. 네네. 지금 이렇게 거물들이 걸려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빨리 수사한 적이 없다 이거지.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 얘기하자마자 4일 만에 그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검찰 대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틀림없이 장악했다.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나 봐봐. 얼마나 신속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제 자신을 대표해서 물러나게 한 친박계에다가 홍준표가 다시 엿을 날리잖아. 2007년 후보 경선 때 니들도 돌렸잖아. 돈봉투. 이게 바로 리턴 엿. 엿 되치기. 그래서 이렇게 엿 랠리.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대단히 신속하게, 친박 쪽이, 엿전정에서 지금 승리하고
각하의 반격이 과연 있을 것인가. 각하 뭐 하십니까? 근데 친박이 선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거 도미노로 일단 파파박 정신 못 차리게 제압을 했어. 일단 정리하고는 있는 선제 것 공격에 같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 정권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정신이 없게 만들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디도스. 아니, 디도스 폭로, 디도스 수사. 아니, 대통령 주변에서 다 비리를, 나도 부패했어, 나도 비리했어, 나도 돈 먹었어, 이걸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작전이 잘 먹히고 있어요. 완전 지금. 디도스 비리 공격이야, 이거. 아니, 디도스 자폭.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더럽게 먹었어요. 아이고. 원래 이게 한 6개월 전에는 이 중에 하나만 터졌어도 초대형 사건이란 말이지. 그렇죠. 지금 연달아 빵빵빵빵 터지니까. 요새는 웬만큼 써도 특종이 아니야. 워낙 비리가 크니까. 이 정권에서 웬만한 비리는 비리도 아니야.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그거 자원외교 했잖아. 네, 이제 이제 막 터지고 있어. 자원외교. 카메룬 다이어 드디어 터집니다. 이 주변에 다 친이계들. 야, 이 개담이라도 우리가 다 얘기한 거 다 나오잖아. 몇 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얘기한 것 중에. 야, 진짜. 그렇지만 따져봐. 뭐가 있어? 없어! 아직 들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야. 저희가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괴담을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진정한 괴담 인간어라 이씨. 그런 괴담은 전무후무에 각하가 얘기한 주가 5천 괴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747 괴담.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인간어뢰 보도한 기자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그 기자가 주간경향 기자가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또 물어봤나 봐. 그 정용인 기자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선일보 그 기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오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관점의 문제 아닌가요? 이 씨발 수중 관점이야? 무슨 관점이면 인간어뢰가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미국에 있는 망하는 어안인가 봐, 어안. 눈이. 망하는 회사를 사자고 조선일보에서 계속해서 썼었습니다. 조선일보 따라가면요 망하고 쪽박 찹니다. 네. 그래놓고는 조선일보가 11월 15일 아침 논단에 괴담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한 낙곰수. 어이 조선일보. 네.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진짜 괴담이면 다시 정리해봐. 이제 반박해 줄 테니까. 그렇죠. 이 방송 들으면 정리해봐. 근거 없이 그렇게 계속 저희 공격하고 그러면 저희가 화낸다. 빵상. 그래서 원래 이 친박이 내가 보기엔 기획이 이래. 일단 돈봉투빵 터트리면서 친이를 라인을 쭉 쳐내면서 1단계. 그러면서 2단계가 자 우리는 상처를 스스로 쳐냈고 다시 태어나겠다. 2단계. 당명 바꾼다고 많이 난리치잖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3단계가 민주당을 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건 내 생각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고발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통합당 후보들끼리 자기들이 경쟁하다가 서로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고발한 옆배틀이구나. 그거는 또 이런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하는 새끼들은 다 똑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뽑았는데 니들은 깨끗해? 역시 민주당도 자기들끼리 소위 옆배틀을 내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지랄이구만. 왜냐면 언론에서 그 민주당 고발됐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자가 안 나와. 고발자가 그냥 이모 씨인가? 그냥 무슨 모 씨래. 근데 이 고발의 주체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등장합니다. 어버이 연합. 위대하신 고발자 주체가 어버이 연합. 어버이 연합에서 다 끝나잖아. 그 외에 종북 좌익 척결단인가 무협지를 너무 많이 만나봐 씨. 저분들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교회들하고 기관원들이 있는데 그 기관원들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다 다음에 파악했습니다. 특집 한번 하겠어. 네. 조심하세요. 어디서 나오나? 조심하세요. 정권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주당 고발해 하니까 졸라 신속하게 또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3단계야 내가 보니까. 정현주 사장 이번에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저런 단체들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움직여서 마구마구 털다가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예, 김보겸 의원입니다. 최수중 위원장님. 네.
우선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1월 12일 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에는 정연주 사장을 이 쫓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농거로 활용했던 배힘엠이 무섭게 몰아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냈습니다. 이런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떠올랐던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 어떻게든가 누군가는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정연주 사장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못질이 딱 끝나야 그때 뭘 조치를 하겠다. 그래 들리네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김 의원께서 바꿔줬다면 그래 1심 판결 났는데 그 맞다 하고 그렇게 하기. 저희 쫓아내질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1년 3월 17일. 예, 민주당 전혜숙입니다. 정연주 사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막 그렇게. 예, 이 책임은 사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리 할 수는. 무죄 판결이 나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을 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책임이란 사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그때 사항으로 봐서. 2012년 1월 13일 김학재 의원. KBS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 났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 앞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거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법부 안에서 제기된 문제고 사법부에서 결론난 문제를 과연 행정부의 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데가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인지 알쏭달쏭. 그동안에 정연주 씨가 겪었을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보냅니다. 최시중 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축하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참 진정성이 안 보여서 좀 그러네요. 그것을 보고 어떤 누리꾼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몰매를 때려서 거의 죽을 상태까지 가게 해놓고 야 미안하다. 근데 안 죽었으니 참 축하한다. 근데 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팬 거는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정으로 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난 것이 축하할 일이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끔 만든 본인의 책임, 그 다음에 그런 무지막지하고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사건을 일으킨 데 관련된 그 모든 권력기관과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구체적인 책임 지세요. 뭐 그렇게 영광을 더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탐닉하십니까? 그거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70년대 같은 신문사 동아일보에서 같이 일을 한 선후배인데 선배가 후배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최시중 위원장이 정연주 사장 무죄 확정되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근데 사퇴 안 한다면서. 네, 말 바로 바꿨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양아들이라는 사람이 돈을 수십억, 지금까지 어디에서 누굴 받았다 이렇게 해서 첩보만 정보만 모아보면 200억이 넘는다고 정보기관원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용국한테 돈 주지 않았습니다. 황철중 보고 돈 주지 않았습니다. 그치, 아니, 정용욱이나 황철중 걔네들한테. 다 최시중 위원장 보고 돈 준 겁니다. 근데 수사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책임을 또 안 지겠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무죄로 나오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정현주 축하한다. 그렇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더니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니 뭐 원래 임기가 남아있던 공영방송 사장이었어요. 원래 임기가 그렇죠. 남아있던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남았어요. 1년 넘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가지고 거의 3년 동안 괴롭혔잖아.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죄 나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무죄 났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라는 게 자신의 사퇴 정도는 돼야 무게가 맞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말이 그냥 앞에서 다르고 옆에서 다르고 그리고 잊어버리길 바래 말을 해놓고. 그리고 대충 그 순간에 넘어간 다음에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말은 그냥 함부로 던져도 되는 것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중동은 또 어떻습니까? 4년 전에는 완전히 정현주를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로 몰아가더니 말이죠. 이번에 보도도 안 하죠? 조선일보는 한 줄도 안 썼습니다. 네. 불리한 판결 나오니까 조용해요. 예. 그러니까 언론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새 이 양쪽의 이 엿 배틀과 그리고 벌어지는 이 회오리들을 보고 있자면 네. 투표가 하고 싶어. 그렇죠. 내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전날 잠이 잘 안 왔다고. 왜냐면 투표하고 싶어서? 투표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사실 다 예를 들어서 부재자 투표나 아니면 선관위 이런 문제 다 특검해야 되거든. 특검? 그렇죠. 근데 특검은 지금 못해.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그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특검하려면. 그래서 총선에서 투표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달이나 남았는데 4월이 빨리 오라. 빨리 투표하고 싶어. 이거 막 설레. 니들은 이런 마음 모르지. 니들이 내 잠자는 투표 근육을 깨웠다. 투표를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못 늦게 왔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씨발 투표하고 싶다. 투표를 안 하고 싶을 땐 사실 좀 있었어요. 그렇지. 네. 그럴 땐 있어. 어차피 투표할 놈도 없는데 이거 투표해봐야 뭐 이건 뭐 미래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찍을 놈도 없고 둘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데 요즘은 투표하고 싶어.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표 용지에 미리 투표하는 거? 어느 당이 줬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니 나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네. 미리 투표하기. 투표하고 싶다 이 씨발. 투표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죽겠어. 난 투표하고 싶어 죽겠어. 4월이요 어서 오라. 네. 4월이요 오라.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4월까지로 보자고 우리가 이 사안들 선관이고 뭐고 그때까지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까. 네. 그리고 특검으로 들어갈 저희가 테니까. 정리합니다. 네. 그때까지 쫄지 마세요. 그 시기 쫄지 마쇼. 무사 쫄합니까? 쫄지 맙사. 고마 쫄지 말고. 쫄지 마, 씨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기는 누가 쫀다 그러노? 쫄지 마르. 쫄긴 누가 쫄아? 겁먹으면 배를 분단께. 그때까지 아무도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